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부동산세법 기본서는요, 2020년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12월에 추가로 개정됐고 12월 말에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먼저 수정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는 것이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업을 진행한 것 중에서 개정된 부분은 개정됐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추가로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보고 가죠. 물론 여기에 오류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개정이 아니라 오류 부분에 대한 수정도 같이 하면서 가죠. 먼저 443쪽에 보시면 개정됐는데 뭐가 개정되느냐, 434쪽에 보시면 이번에 교재 보시면 보통 징수 방법 그랬어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조세에는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요 부분을 이렇게 소방분, 그래서 소방분은 뭘 얘기하냐면 건축물 하고요, 그리고 선박이에요. 선박. 이것이 소방분이다. 그래서 특정 부동산 그러지 않고 이제 명칭을 뭘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446페이지에 보시면 446쪽 5번에 지방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지방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박스 안에 보시면 요거 활자가 여기 공 하나가 지워져 안 나왔어요. 그죠? 표시 이 누락됐네요. 이거 오류예요, 오류. 그래서 요렇게 10만 분의 25, 그죠? 10만 분의 25다. 그래서 국세에 대해서 여러분 지방세는요, 참고로 2022년 2월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년까지예요.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고, 그리고 2022년에 가서는 뭘로 국세와 똑같이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 기억하면 혼동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디에서만, 지방세에서만 사용한다.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어디에서? 국세에서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국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안 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 1일에 10만 분의 25예요. 이렇게 오류입니다. 이것은 수정하시고, 다음 448쪽에 보시면 방가로 2번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왔죠? 이거 전부 다 개정된 거예요. 예, 3개월 단위로 개정이 됐는데 12월 17일 저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그게 또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요거 다 올해 개정된 건데 여기에 지금 보실래요? 지금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이거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75%, 3개월 지나고 6개월 안에 하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하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하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안에 하면 10% 이렇게 되는 걸 빨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신고기한 지나고 1개월, 요거는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빨리 하면 90%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게 1번으로 추가 개정이 들어갑니다. 추가 개정. 그래서 이거 다 개정된 건데 이게 추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1번을 이제 뭘로, 2번을 뭘로, 1번을 2번으로, 2번을 뭘로, 3번으로, 그죠? 예, 3번을 2번으로, 4번을 5번으로, 5번을 6번으로 이렇게 하나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그래서 우리 수정신고는요, 최소한 1개월 지나고, 기간 지나고 1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90%를 감해주겠다. 그리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그랬을 때는 뭐예요? 75%, 50%, 30% 이렇게 공제해 줍니다. 하나가 더 들어갔다. 요거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이것은요, 어디에 나오면 뒤에 가면 534쪽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이번에는 460쪽에 보시면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있어요. 460쪽에 보시면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럼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양가로 이번 박스에 지방세, 지역자원, 시설세는 특정 부동산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뭘로 소방분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다. 그죠? 그리고 465쪽. 여러분 465쪽 양가로 5번에 징수권 소멸시효 그랬어요. 여러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과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안에 과세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부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5년, 7년, 10년 상속세, 증여세, 사기 그러면 15년까지 제척기간이 있죠. 근데 소멸시효, 징수권의 소멸시효 이 얘기는 뭐예요? 세금을 부과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계속 체납하면 무한정 기다릴 수 없죠. 그래서 과세권자는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년인데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두 번째 줄 5년이지만 5억 원 이상인 국세는 10년이에요. 10년. 그러면 지방세도 기본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세도요. 지방세도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몇 년? 10년이다. 그러니까 국세는 5억 원 이상,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이고 그럼 국세는 5억 미만이면 얼마 뭐예요? 5년이고 지방세도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미만일 때는 안 되는 것은 뭘로 간다? 5년으로 소멸시효가 되어 있다. 그래서 국세는 5억 원 이상일 때고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이고 국세가 5억이 미만이면 5년. 그죠? 지방세도 5천만 원이 안 되는 건 5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수정하시고 수업할 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514쪽으로 갑니다. 514페이지로 가죠. 그럼 514쪽에 보시면 자, 여러분 양도소득 취득세에 대한 세율이 있어요. 세율. 근데 이 세율은 여러분 513쪽 있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니까 513쪽에 밑에 여백이 있으면 거기에 기재하는 것도 좋아요. 이 내용을 요거를 여기 여백이라 기재해도 됩니다.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 유상, 매매로 취득할 때 여러분 주택은요. 거기 세율표 보세요. 위에 주택은 6억 이하는 1000분의 10 그리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우리 1%부터 3%까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 계산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9억 초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1세대 4주택이죠. 1세대 4주택자는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구하면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1세대 4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1000분의 얼마 40 이렇게 아주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가격 따지지 않고 1세대 한 세대가 주택을 3개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하나 취득을 하면 4개째니까 그때는 1, 2,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세율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1000분의 40을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조금 더 들어가면 1세대 4주택이냐 아니냐 요거 판단할 때는 공동소유는요. 공동소유는 뭘로 본다? 각각으로 봐요. 각각 주택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남편과 부인이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럼 주택 몇 개? 나누니까 2개로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
두 개인데 남편 공동등기, 부인도 공동등기다. 그러면 둘이씩 나누면 1세대 4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예를 들어 주택은 두 개인데 남편 앞으로 주택 하나 있고 하나 주택은 남편과 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공동 소유는 지분대로 나누면 두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 앞에 기존 하나 있으니까 1세대 3주택인데 그 상태에서 하나 치르가면 4주택자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1세대 4주택 판단할 때 공동 소유는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주택수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죠. 취득세. 그래서 3주택까지는 중과세 안 하니까 그냥 1, 2, 3, 5, 2로 가는데 가격에 따라서 4주택 이상일 때는 가격 필요 없고 1000분의 얼마 40 적용을 하겠다. 이것을 요 옆에 513쪽 여백에라 적어도 되고 아니면 514쪽 보시면 보충학습에 1, 2, 3, 4, 5, 6 있으면 7번을 추가로 이렇게 기재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보셨고 이번에는 522쪽 볼까요? 이거 오류입니다. 522쪽 오류. 거기 보시면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단독주택 기준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4가지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3가지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기억, 한구의 건물 연면적, 주차장 면적무하고 제외하고 주차장 면적 빼고 연면적 331제곱미터 초과하고 건물 가격이 9천만 원 초과하고 토지 건물 합쳐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에 6억을 초과하는 게 고급주택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대지 면적이죠.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니까 약 200평 초과하고 그리고 건물 가격이 9천만 원 초과 그리고 시가 표준의 토지 건물 합쳐서 6억 초과할 때 고급주택에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단독주택에 한구 건물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그리고 토지 건물 합쳐서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그런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면 그거 뭘로 본다?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적재 하중이 200kg 이하는 소형 엘리베이터는 그건 제외하고 다음 이렇게 해서 3가지만 되어 있는데 실은 밑에 공동주택으로 여기 공동주택의 기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로 와서 니을이 되는 거죠. 니을.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로.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서 니을이 보면 한구의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됐거나 또는 67제곱미터 이상 약 20평 이상의 수영장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설치가 된 단독주택은 면적 가격 관계없이 고급주택이다. 그래서 고급주택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4가지 기준이 있고 그럼 공동주택은 요거 삭제하면 돼. 그냥 요거 그대로예요. 하나. 그래서 공동주택은 한구의 공동주택에 그죠? 전용 면적 뭐라고 그랬어요? 245제곱미터 초과. 복층형은 274제곱미터 초과하고 토지 건물 합쳐서 시가 표준액이 6억을 봐라. 초과할 때 고급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으로 잘못 들어갔어요. 오류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1페이지 보시면 541페이지에도 거기 기한후 신고가 있어요. 기한후 신고. 취득세 신고의 기한후 박스 요점 정리한 거 보면 기한후 신고할 때 무신고 가산세는요 50% 20% 있는데 올해 개정돼서 30%짜리가 더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됐었어요? 원래는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됐어도 뭐를 하면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나서 늦게라도 신고를 하면 무엇을 가산세를 감면 혜택을 주죠. 그런데 이때 가산세는요 기한후 신고는
1개월 초과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요거는 50%예요. 근데 올해 개정돼서 하나 더 들어왔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면 30%,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면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50%, 30%, 20% 감면이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541페이지 요점에 다음 565쪽이죠. 565쪽에 재산세죠. 재산세도요. 우리 재산세도 부가징수에 물납 및 분할납부가 있죠. 그래서 565쪽 맨 밑에 부가징수 박스가 있잖아요. 그 안에 물납 및 분할납부에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이 되지만 분납은 250만 원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바뀌었죠.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가 된다. 올해부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가 돼요.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까지 분할납부가 되고 재산세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된다. 한도 금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5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수정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이번에는 580페이지에 가서 580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토지는 6월 1일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로 구분하는데 이때 580쪽 2번에 보시면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죠. 분리과세 대상인데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아래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그랬죠.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 밑에 박스에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 있다면 그건 별도 합산에서 포함하지 않고 제외한다. 나번은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거나 토지의 경감은 뭐죠? 감해주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당연히 빼고 계산하는 거니까 구태여 복잡하게 이런 거 넣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 둘째 줄에 나와 있는 가로 안에 아래 가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그거 아예 지워주고 밑에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아예 지워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삭제를 한 상태에서 읽으면 이렇게 되네요. 별도 합산은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뭐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밑에 박스 부분은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같은 개념으로 584쪽에 보시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나왔어요. 종합합산 대상.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비효율적인 토지죠. 그리고 일정 면적 초과, 나대지 이런 것이 종합합산 토지인데 584페이지도요. 3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다만 다음 가와 또는 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요거 보지 않는다. 이것을 그대로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박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박스로 이것도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빼고 감면 대상이면 빼야 되겠죠. 자동적으로 빼는데 이걸 구태여 본문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삼원 규정이니까 삭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다음 606쪽으로 갑니다. 606쪽.
606쪽에 보시면 우리 분할납부가 앞에서 개정됐다고 그랬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관련인데, 자, 606쪽 분할납부 양가로 1번 분할납부 요건이 나왔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 이것을 요렇게 개정돼서 250만 원 초과할 때 납세 의무자의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금액 한도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밑에 2번의 박스에 첫 번째 칸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그게 아니라 얼마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납부 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 초과는 2개월 동안에 내라. 예를 들어 500만 원 이하니까요. 만약에 400만 원이다 납부할 세액이, 그러면 납부 기한 내에 250만 원 내고 150만 원은 2개월 동안 내라. 300만 원이면 납부 기한 내에 250만 원 납부하고 50만 원만 2개월 동안 내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칸에 1,000만 원 초과 그랬죠. 그걸 얼마? 500만 원 초과 그리고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기 혹시라도 문제를 다루면서 분할납부가 5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250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뒤에 가면 또 있죠. 재산세. 여러분 재산세 보시면 612페이지도 있어요. 612페이지도 612페이지 맨 밑에 15번 물납 및 분할납부 그림 있죠. 요건 납부할 세 500만 원을 250만 원 초과, 그리고 거기 한도 기억 납부할 세액 1,000만 원은 500만 원 이하, 그리고 500만 원 초과 금액은 절반 250만 원으로, 그래서 1,000만 원은 500으로 500은 250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납부 보셨고, 다음 이번에는 자 요거는 종합부동산세죠. 627쪽 627쪽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저 2019년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줄거리가 세 가지잖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겠다 이거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보유 중에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분은 높게 부과를 해서 불필요한 부동산 처분하라 이걸 유도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 지역의 무슨 주택 2주택자 세율이요. 여기는 원래 몇 프로로 되어 있었냐면 종전에는 5%였었어요. 5% 요거 5%, 그 다음에 6%, 10%, 14%, 20, 27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개정을 해서 세율을 높였어요. 1000분의 5가 아니라 여러분 627쪽에 일반 지역의 2주택 이하의 첫 번째 칸에 3억 이하는 1000분의 5로 되어 있잖아요. 1000분의 6으로. 그죠? 1000분의 6으로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그거 수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요것만 수정하면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 요 금액에 3억에 6%면 얼마예요? 3, 6, 18 이렇게 180만 원. 5%일 때는 150만 원이었었잖아요. 3, 55. 근데 이게 6%니까 바뀌고 또 여기 또 요것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세율까지 기억할 건 아니지만 2주택 소유자 이하도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좀 높이겠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소유자도 늘렸어요. 거기 보시면 여기 1000분의 6으로 되어 있던 걸 1000분의 8로, 1000분의 얼마 1000분의 9로 되어 있었죠. 9로 되어 있던 걸 1000분의 12로, 1000분의 그 다음에 13으로 되어 있던 걸 16으로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1000분의 1000분의 18로 되어 있던 걸 1000분의 20으로,
그리고 1000분의 25로 되어 있던 걸 1000분의 30으로, 그리고 1000분의 32로 되어 있던 걸 1000분의 40으로 해서 요 세율이 늘어나는 거죠. 세율이 늘어나고 요거 늘어나다 보니까 요 계산 금액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6%였을 때는 뭐예요? 3, 6, 18, 180만 원이죠. 180만 원. 그죠? 그런데 여기는 8%니까 3, 8이 24, 240만 원. 이렇게 요 부분도 개정이 됐으니까 수정해 줘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을 높게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또 종합부동산세가 제일 핵심인데 629쪽 보실래요? 기본서 629페이지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의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가 두 가지가 중복되면 세 번째 줄에 100분의 얼마 70 범위 내에서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던 것을 공제 많이 해주겠다 얘기해요. 뭐 100분의 얼마 80까지. 왜?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로서 연령이 많은데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부담이 크니까 최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100분의 70을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해 주는데, 여기에 밑에 보시면 교재 연령별 세액공제가 있고 그 밑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있는데,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그대로 있고 변동 없고 연령에 따른 공제를 할증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간에 과세 기준일 현재 첫 번째 줄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공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였었는데 몇 프로로? 20%로 이렇게 개정을 했다 얘기입니다. 또 20%였던 것을 100분의 얼마 30으로, 30%였던 걸 100분의 얼마 40. 그러면 이 40하고 연령별이 아니라 보유기간별 공제는 다음 장 넘겨보시면 50%죠. 높은 거 50%하고 40% 합치면 90%인데 최고 한도 몇 프로? 100분의 80까지만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도 세율도 올라가고요. 또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라가니까 종부세가 전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법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더 많이 거둘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밑에 630쪽에 세부담 뭐가 있어요? 상한제도가 있잖아요. 세부담 상한제도 아무리 많아도 작년에 부과된 세금의 일정 비율을 뭐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 지역의 2주택은요. 100분의 150 이건 그대로예요. 좌동 똑같다.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소유자도 100분의 300 그대로 같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 12월 16일 발표로 인해서 증가된 건 요거죠. 조정 대상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소유자는 100분의 200 2배로 하던 것을 100분의 300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3주택 소유자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소유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의 주택 2개는 100분의 150인데 나머지 3주택이든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이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는 똑같이 100분의 300까지 하겠다. 이것이 바로 세부담 상한이죠. 그거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 그럼 630쪽이 아니라 630쪽에다가 또 650쪽에 뒤에 가서 요약한 것도 같이 수정해야지. 이따 가다 보죠. 또 642페이지로 갑니다. 642페이지 이것은 오류입니다. 보충학습 보시면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부과주의예요. 고지서 받아가지고 내라. 근데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고 기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이미 고지서 발부한 건 없었던 걸로 보지요.
이렇게 해서 원칙이 부가주의지만 예외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리고 신고기한 내 뭐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도 고지서 나갔으니까 그거 받고 안 낸 걸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무신고 가산세만큼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합니다. 신고를 안 했어도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 기한 내 모험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랬죠. 그것을 뭐 본다.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가산금을 보한다. 적용한다. 국세는요. 가산금이 없어졌어요. 명칭이. 그래서 가산세 적용한다. 그거 지워요. 지우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따라서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를 보한다. 적용한다. 그래서 밑에 1번 과소신고 2번 똑같아요. 3번 납부불성시를 뭘로? 납부지연 가산세. 요것을 여기 보세요. 납부불성시를 명칭을 뭐라 그래요? 납부지연 가산세. 그래서 우리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도 납부지연이에요. 납부불성실이 아니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명칭은 어디에서만 지방세에서만 해당되고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갔기 때문에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정한 거 읽어볼까요? 보충학습.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기한 내 과소신고하는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과소신고나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한다. 그리고 3번에 납부불성실이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볼까요? 납부지연 가산세는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일일에 얼마? 10만 분의 25 그리고 곱하기 지연된 일수 이렇게 해서 종전에 뭐예요? 납부불성시 가산세 계산하고 또 하나 고지서 받고 납부기한이죠.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부 안 낸 세금 있죠. 체납된 세금 여기에 100분의 얼마? 3 이거 가산금이죠. 옛날에 가산금하고 납부불성시 가산세를 합쳐서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부분 명칭만 바꾼 겁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다음 650쪽으로 갑니다. 650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650쪽에 7번에 1세대 1주택자 세공제 있죠. 거기 가로 안에 100분의 얼마 70을 100분의 얼마 80으로 수정해주고 밑에 박스에 연령별 공제 10%, 20%, 30%를 20%, 30%, 40%로 수정하고 그 밑에 8번에 세부담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 이것도 전년도 부과된 세액에 100분의 150 초과할 수 없다. 근데 1번은 그대로 1번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100분의 300이다. 100분의 200이 아니라 100분의 300. 그리고 2번은 그대로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3주택이나 100분의 300이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의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면 100분의 얼마? 20으로 200으로 하겠다 얘기입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이제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양도소득세 보시면 680조 오류가 발생했어요. 뭐냐? 이것이 올해 개정돼서 신설돼서 들어온 거거든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건물이 철거되면서 그 건물과 그 철거되는 건물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이주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하는데, 이것도요 이주권만 별도로 평가를 해서 그것만 양도를 한다면 그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부동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슨 자산이다? 요거요, 기타 자산. 683쪽에 보시면 682쪽 맨 위에 기타 자산이 있죠. 682 기타 자산의 방가로 1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양가로 2번 특정시설물 이용권, 그리고 3번에 특정법인의 주식양도, 그리고 683쪽 양가로 4번에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양도 있죠. 그리고 주식 및 출자집인 위에다가 이렇게 5번을 여기다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무슨 자산? 기타 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오류로 인해서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타 자산.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기타 자산은요, 기타 자산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하고 세율이 달라요. 여러분, 기타 자산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 등기 여부 관계없이 초과 누진 세율 6에서 42%를 적용해요. 그런데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등기 여부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초과 누진 세율도 적용하고 비례 세율도 적용하기 때문에 세율이 틀리죠.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 주권은 뭘로 간다? 기타 자산으로 끝으로 넣어라. 그래서 683페이지 5번으로 추가로 들어갈 내용이에요. 이게 올해 개정돼서 추가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680이 아니라 683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요거. 다음, 여러분이 이제 700쪽에 보시면 자, 700쪽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우리 원칙이 실거래 가격으로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는 증빙자료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빙자료가 없어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증빙자료가 있어도 허위로 기재돼서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추계 결정하죠. 이때 추계 결정할 때 뭘로 하느냐? 매매 사례가에 가면 양도 또는 취득하기 전 3개월, 후 3개월 그 사이에 인근에 유사한 재산 매매한 가격 등이 있으면 그런 매매 사례 가격을 얘기합니다.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이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양도했다는 날짜, 취득했다는 날짜 기준으로 전 3개월, 후 3개월 안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으면 평균치 가격을 감정가액으로 해서 그걸 적용하겠다 이거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뭘로 갑니까?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취득가격을 환산가액으로 하는데, 환산가액은 옛날에 취득 당시 가격을 이 정도 주고 취득했겠지라고 추정치를 계산한 걸 환산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환산가액의 명칭을 이제는 전부 다 뭘로? 환산가액을 뭘로? 환산취득가액. 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느냐? 막 바꾸지 않다 보니까 혼동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환산가액은 양도가액하고는 관련이 없고 취득할 때 가격으로 대신 적용한다. 그래서 이해하기 좋도록 환산취득가액, 취득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환산가액을, 여기는 계속 나와요. 700쪽부터 779쪽. 구체적으로 보면 701페이지 볼까요? 700쪽 맨 위에 첫 번째 줄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 그리고 밑에 보충학습 있죠? 보충학습의 3번, 보충학습의 3번 환산가액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 그리고 밑에 양가로 4번 양도차익 산정할 때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그리고 환산취득가액, 환산가액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 그리고 맨 밑에 미니 강의 2번 취득가액 적용, 거기에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하에, 그죠? 환산 취득하에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다음에 701페이지 문제 보시면 701쪽 예제 문제 나왔죠? 예제 문제 2번에 보시면 2번 지문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거기도 환산가액이 아니라 환산 취득가액 이렇게 수정하시고, 702페이지 702페이지 양가로 2번 필요경비, 반가로 1번 취득가액, 밑에 박스 4번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환산가액이 있으면 전부 다 뭘로 이렇게 702, 706, 707, 708, 741, 746, 779쪽에 환산가액이라고 나오면 전부 다 환산 취득가액으로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715페이지로 갑니다. 715페이지 715쪽에 보시면 반가로 2번 1세대 1주택의 경우 그랬죠.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주택 하면 그것은 고가주택인데, 그 범위에 무엇도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 여러분 1세대 1주택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많이 해주죠. 역시 똑같아요. 과세되니까. 그럼 1세대 1주택 취득해서 2년 보유하고 철거가 돼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했다. 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했으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실거래 가격 9억을 뭐하면 초과한다면 그건 뭐하겠다. 그때는 과세를 하는데, 그것도 전체 다 과세가 아니라 고가주택과 똑같이 일정 금액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래서 밑에 보충학습까지도 1세대 1주택 범위에 무엇도 들어가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 715쪽 맨 위에 양가로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는데, 다만 2번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이나 1번 미등기 자산은 안 해주죠. 이때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데, 요거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일까지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공제해주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10%나 20% 이거 중과세 적용 안 한다. 그죠? 할증하지 않겠다. 한시적으로 혜택을 줄 테니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팔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예. 다음. 이거는 뭐냐? 자, 763쪽에 조정대상제 763쪽이라고 그랬어요. 763쪽에 조정대상 지역 내 거주기간 예외 그랬죠. 이거는 설명이 이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는 2년 거주하고 양도를 해야 비과세 받죠. 취득할 때 당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지정되고 나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나중에 해제가 돼도 2년 거주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 그런데 2년 거주 요건에 주택을 취득해서 뭘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거죠. 예, 임대사업자로 뭐를 해요?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나중에 의무기간을 뭐하고 충족을 하고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 거주 안 해도 됩니다. 의무기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나중에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 그죠? 그런데 부동산 정책 12월 16일 대책에 의해서 요거 추가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임대사업자나 신규로 12월 17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요건 제외. 요거는 뭐냐? 나중에 양도할 때 2년 거주하고 양도를 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거 언제까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 나중에 팔 때 의무기간 충족하고 팔 때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데 요때 취득한 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어도 나중에 양도할 때는 뭐 2년 거주하고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조정대상 지역 내 뭐라고 그랬어요? 1세대 2주택이죠. 1세대 2주택. 자, 마지막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인 2주택이다. 그러면 종전권 이거예요.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A라는 주택을 취득해서 요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1년이 지난 후에 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B라는 주택을 또 취득해서 2주택이 됐다. 그럼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요거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 2개니까 2년 이내 종전에 있던 조정대상 지역의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데 요거는 부동산 대책으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 12월 17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 이런 경우는 요까지. 그 전에 취득한 건 관계없어요. 자, 그런 경우는 여기까지 주택을부터 취득을 하여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자, 이렇게 취득해서 2주택이 되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에 뭐하라? 전입하고 종전주택을 뭐하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요거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얘기예요. 조정대상 지역에 A라는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1년이 지난 후에 또 하나 조정대상 지역에 B라는 주택을 취득했어요. 언제 취득했느냐? 요거 12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또 취득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이에요. 2년이 아니라 요 주택을 봐라. A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또 하나 이게 양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요 주택으로 봐라 1년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살아라 이거지. 실수요 목적. 그러니까 몇 년 안에 1년 안에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뭐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 있는데 또 하나 취득해서 2주택이 됐을 때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옛날 주택을 팔아야 되고 그래야 비과세고 또 하나는 취득하고 1년 안에 새로운 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해서 전입해서 실제로 살아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건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봐요.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이 있는데 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요때 취득했어요. 요때 17일부터 취득을 했어요. 요까지 취득을 해서 뭐예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면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년 안에 해당 주택으로 뭐하고 전입하고 종전주택을 양도까지 하라. 1년 안에 두 가지 다 하라. 그럴 때 비과세. 다만 신규 주택으로 기존에 여기 요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하려고 그랬더니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에요. 그럼 세입자 바로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임대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장할 때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까 2년까지는 유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다만 이 12월 며칠 17일 이전에 16일 이전에 이렇게 발표될 줄 모르고 신규 주택을 뭐 했어요? 취득을 했거나 매매 계약을 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그것은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로 제외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은 두 가지예요. 기존의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자는 조정대상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종전걸 팔아라.
그런데 부동산 대책 이후 12월 17일부터 취득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은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기도 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도 했을 때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개정된 부분, 더 이상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면 더 효과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셨죠? 차분하게 요거 자료실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